네, 안녕하세요. 권선환 회계사입니다. 이제 7월 초인데 날씨가 벌써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부가세예요. 이 영상이 아마 7월 10일 전후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한참 부가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고 어떤 분이 보시면 좋으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대표님이나 뭐 실무자분들은 조금 이제 부가세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정도를 얻어가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부가세 세법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부가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부가세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를 처음 접하시는 대표님들은 항상 이제 좀 괴리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표님, 부가세는 대표님이 이제 납부하시는 세금이지만 대표님이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는데 대표님이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좀 간단한 거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거를 그래도 보시면은 아, 부가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도가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간단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 사업체에서 뭔가 물건이든 서비스든 이제 말손에게 판매를 하고 말손은 다시 B 사업체에게, 그리고 B 사업체가 이제 최종 소비자, 이제 이거는 기업체가 아니고 개인 같은 최종 소비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사업자가 이제 최초로 뭔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 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봐요. 이제 1,000원을 받고 말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서비스나 재화가 판매가 될 때 1,0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무조건 거래는 부가세 10%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손은 이제 1,100을 지급을 하고 A는 1,100을 받는 구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1,000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돈은 1,100원을 받아요. 대표님들은 항상 이걸 인지하셔야 되는 게 매출이 1,100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그냥 100원을 10% 얹어서 받은 거고 이걸 1,100원을 이렇게 쪼개야 돼요. 나의 매출 그리고 매출 부가세라는 개념으로 항상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A 사업체 입장에서는 요 1,100을 받았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는 이제 매입 관련된 세금은 없으니까 요 미리 받았던 100원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을 팔았는데 돈은 1,100원을 받아요. 100원은 내 게 아니야. 그래서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하는 그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말손이 이제 B 사업체에게 2,000원에 뭔가를 파나 봅니다. 당연히 이제 부가세가 2,200원 10% 붙어서 올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찢어져서 200원을 미리 받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1,000원짜리를 사올 때 1,100원을 지급했잖아요. 반대로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100원을 낸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손 입장에서는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았는데 돈을 2,200원을 받고 돈을 줄 때는 1,100원에 준 거고 요거는 매출 부가세, 매입 부가세이니까 요거는 이제 각각 차감해서 말손도 부가세 100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B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고 대신 B 사업체는 이 물건을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3,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부가세가 어쨌든 10% 붙어야 되니까 3,300원을 이제 소비자한테 최종 결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3,300원을 B 사업체한테 결제를 할 거고 B 사업체는 마찬가지로 300원은 이제 미리 받았던 매출 부가세, 그리고 아까 전에 2,200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200원은 미리 낸 부가세, 이걸 차감해가지고 100을 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A 사업자, 말손, B 사업자가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이제 7월에 부가세 신고 기간 때 아마 세무 대리인이 100원 납부하세요, 100원 납부하세요, 100원 납부하세요 이렇게 납부서를 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이 내는 세금인데 대표님이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누가 부담하는 세금일까요? 자, 봐봐요. 부가세는 항상 저희 같은 개인이 소비하는 그냥 소비세, 그냥 10% 뭔가 이제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때 우리는 잘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는 10%를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세금 낸다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물건 살 때마다 본인이 10% 세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보고 이걸 직접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하는 사업자한테 대신 내라고 이제 나라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3,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3,300원을 결제를 하고 이 300원을 소비자가 매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사업체가 이걸 미리 받았다가 이런 구조로 납부하는 거고, 요걸 3개 더 해봐요. 300원이죠. 그러니까 이 최종 소비자 3,000원에 대해서 부가세는 10%니까 300원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3개 사업체가 나눠서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사실 별게 아닌데 이런 심플한 구조를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부가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왜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만 부가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최종 소비자구나 정도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려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실 돈이 결국에는 1,100원을 받잖아요. 내가 이게 다 내 돈인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대표님 항상 이제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부가세는 이렇게 대표님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세는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업자인 저희가 각각 나눠서 내는 구조이고, 이런 구조를 알아야지만 어쨌든 부가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 부가세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래것들이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매출, 매입이 다 엮여 있는 세금이어가지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지만 매출과 매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세금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은 이제 거래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매출과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 쪽을 한번 보시죠. 매출 쪽은 우리 사업체가 이런 이제 구성 단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업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정도일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B2B 거래가 될 거고요. 요건 이제 B2C 거래가 될 거예요. 먼저 쉬운 건 이거죠. 우리는 이제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매출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 2,000원인데 돈은 이제 2,200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B사업자한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거래는 대부분 다 이제 계좌이체로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도 이제 거래처가 대부분 다 사업체니까 다 B2B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다 이제 계좌이체로 대금을 수령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B2B 매출 쪽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진 않죠. 문제는 B2C인데 우리 사업체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어쨌든 돈을 받고는 있어요. 첫 번째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관행상 뭔가 이렇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는 느낌은 없어요. 다 포함해서 가격이 책정되잖아요. 3,300원 이렇게 안 받지, 뭐 3,000원을 받거나. 그래서 약간 대표님들이 최종 소비자를 상대를 하실 때는 항상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10%는 나의 매출이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물건을 3,000원치를 파는데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 나는 돈을 3,300원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일 것 같은데, 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온라인. 반대로 우리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물건을 살 때 카드로 사고, 그 다음 현금으로 사고, 그럼 온라인에서 사는 정도일 거잖아요. 또 있을까요? 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물건을 구매할 거고,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물건을 팔고 있을 겁니다. 카드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뭔가 증빙을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행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세금 계산서처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매출을 관리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금인데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뭘 받아야 되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인데, 온라인은 이제 뭐 요즘에는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거 온라인마다 이제 결제 방식이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뭔가 카드를 발행하거나 그럴 절차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모든 정보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B2C 비즈니스로 최종 소비자 상대로 물건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출을 내가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증빙 관리가 되고 있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매출 쪽입니다. 매출 쪽 B2B는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 거고요. B2C 거래가 하고 있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매출이 발생할 거고, 각각 이제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되는지 정도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B2B 거래도 할 수 있고 B2C 거래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단순한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쪽은 이거 왜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뭔가 이런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고 어쨌든 이게 다 매출 누락이 돼요. 매출 누락이 되면 나중에 뭔가 세무조사가 나올 때나 아니면 뭐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 가지고 부가세도 안 냈고 뭔가 소득세도 안 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을 엄청 추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인데, 매입 쪽은 이렇게 어디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돈을 어떻게 결제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 말소는 이렇게 이제 돈을 1,100원을 보냈잖아요. 요거는 이제 현금을 1,100원 보내고 당연히 이제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를 이제 수취하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거래를 좀 확장시켜 보면 이런 매입이 되게 많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A 사업체에만 있는 건데 예를 들면 C 사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또 다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손이 이제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자 간의 거래로 이제 돈을 보냈으면은 세금 계산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돈을 쓰는 방법이 카드가 있죠. 법인 카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업용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하면 이제 카드 자료가 전산으로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따로 뭐 영수증을 받으시는 건 좋은데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니까 카드로 쓰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 여기는 지급해서 세금계산 발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액 현금이 나갔을 때는 기타 영수증 같은 걸로 이제 증빙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매입 쪽은 돈을 쓰고 내가 무슨 증빙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계산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카드를 쓰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매입 쪽은 이렇게 뭔가 이제 증빙, 이런 거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이런 거는 다 증빙이 있어야지 이제 부가세를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이 없으면은 이런 걸 공제를 안 해줘요. 부가세를 뭐 더 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되니까 돈을 썼으면 항상 부가세를 붙여서 거래를 하시고 이제 관련된 증빙을 받으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세가 뭔지, 그리고 이제 거래왕 부가세가 어떻게 구조가 세팅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출과 매입 쪽에서 부가세 관련해서 어떻게 증빙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도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은 부가세가 절세가 가능할까요? 사실 부가세라는 게 그냥 증빙대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매출 쪽에는 어떤 증빙을 끊었고 매입 쪽에 어떤 증빙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냥 결과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가세를 절세하고 싶습니다. 뭐 마음은 이해하는데 사실은 부가세는 절세가 이제 쉽지 않은 구조고요. 부가세를 그래도 진짜 나는 내기 싫다고 하면은 이런 거래를 조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려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매출 누락이에요.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증빙 안 끊고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 안 끌어주는 데 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매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부가세를 줄이는 구조니까. 그리고 매입 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래 없이 그냥 계단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10,000원짜리 계단서를 하나 사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에 자료상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세분계산서를 사고 파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는 절세가 아니고 줄이려면 탈세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쪽은 매출 누락이 돼야 되고 매입 쪽은 뭔가 거짓된 세금계산서를 사와야지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마인드 세팅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좀 포인트가 이제 요건데, 부가세가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면 돈은 좀 미리 받아요. 난 1,000원짜리 팔았는데 돈은 1,100원이 들어와요. 통장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만약에 금액이 커진다 보면 1,000만 원이면 1,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나중에 낸단 말이죠. 기간이 좀 떨어져 있어요. 부가세는 뭐 법인은 3개월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 거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랑 실제 나의 매출과 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1,100원 받았는데 이 100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부가세 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내 돈 같아요, 통장에 있으면. 그래서 막 써버리면은 나중에 부가세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계법인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7월 25일 부가세를 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부가세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빼놨다가 이제 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적으로도 요거는 1,100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요게 매출이고 요건 부채예요. 회계적으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 돈이 아니고 내야 될 부채입니다. 근데 어쨌든 돈은 1,100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사업하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부가세는 이제 내 돈이 아니다 정도의 마인드 세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매출의 10%를 다 이제 쓰지 말아야 되냐?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매출은 200이지만 어쨌든 매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다 10% 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다 매출의 10%는 당연히 매출 부가세를 맞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에 관련된 비용도 있기 때문에 10%는 다 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시면은 이 부가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업체는 대충 몇 퍼센트 부가세를 정도 내는가 이제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회사 이번에 매출이 이 정도였으니까 한 이 정도는 부가세 낼 것 같구나 정도로 약간 좀 이제 마인드 세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인건비 비중인데, 인건비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회사가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러면 공제받을 게 좀 많이 없겠죠. 회계법인이 딱 그겁니다. 돈은 많이 나가는데 뭔가 부가세 공제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좀 부가세를 많이 낼 거고, 인건비 비중이 좀 낮으면 다른 매입이 좀 많다는 거잖아요. 거기 부가세 붙어서 다 이제 돈을 지급하셨을 거니까 좀 부가세가 적게 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 내 게 아니다 정도의 마인드 세팅은 필요해 보이십니다. 부가세랑 이런 거래 구조를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채권 채무 관리 쪽과 연관을 좀 시켜볼 필요는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1,000원을 받을 때 A 사업체에서 말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영어로는 텍스 인보이스인데, 저런 식으로 뭔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인보이스죠. 근데 세금계산서는 사실 인보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보이스가 이제 뭐 회사마다 양식은 다르겠지만 뭐 거래 명세서라고도 하나요? 뭐 어쨌든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 세금계산서는 완전 이거랑 다르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사실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랑 부가세를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간에 주고받는 부가세를 위한 증빙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 세금계산서가 인보이스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A 사업체는 말손에게 세금계산서 1,100원을 끊어주면서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돈 달라는 용어로 좀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도 좀 이제 형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청구, 하나는 영수인데, 청구는 말 그대로 돈은 아직 안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미리 끊어주는 거예요.
영수는 돈은 받았고 돈 잘 받았습니다 라고 끊어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출 쪽도 이렇게 청구 영수가 나눠질 수가 있고요, 매입 쪽도 청구 영수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각각 이해하시면 되죠. 뭔가 우리가 매출을 돈을 이제 청구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돈을 먼저 받고 끊어주는지, 끊어주고 돈을 받는지, 돈을 쓸 때도 돈을 먼저 쓰고 사용자를 받는지, 계약서를 먼저 받고 돈을 내보내는지, 이게 좀 정책이 수립이 돼야 돼요. 이게 좀 정책이 초반에 정책이 수립이 안 되고 약간 그때그때 주먹구구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자금 관리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세무계산서로 청구 영수 이런 식으로 돈이 오가는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회사의 이제 매출과 매입 쪽에 자금 정책 그리고 플러스 결제일, 우리 회사는 언제 돈을 내보냅니다, 이런 것도 좀 세팅을 해주셔야지 채권 채무 관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경영 관리, 이제 줄여서 경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부가세 설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어떤 증빙을 끊어야 되고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채권 채무 관리까지 다 엮여 있단 말이죠, 부가세가. 초반에는 아마 대표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이거를 사업 초기에는 대표님이 이 모든 거를 직접 하실 겁니다. 세무계산 내가 발행하고 내가 받고 돈도 내가 내보내고 모든 걸 하실 텐데, 딱 이게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이거를 언제까지 하실 수는 없는 업무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회사가 좀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 업무를 대신해줄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제 경영관리, 뭐 줄여서 경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채용이 돼야 되고, 대표님들은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저희 회사도 초반에는 이런 거를 당연히 이제 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 채용해가지고 이런 거 업무를 이제 전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뭔가 규모가 좀 커지고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때는 좀 이런 포지션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지 의사결정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부가세 그리고 거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매출과 매입 각각 나눠서 어떤 증빙을 받고 끊어야 되는지, 그것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절세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그냥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채권 채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회사 정책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경영관리 직원을 한번 채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실제로 저희 회계법인이 이제 부가세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면서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떤 거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지 간단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